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박영수 전 특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대장동 사태를 지나오면서 그 핵심 주범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수 전 특검 전격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추악한 인간 운상이다. 어떻게 보면은 이 박영수라는 사람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장본인인 것입니다.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리 주어진 책무 탓에 결과가 그리 됐다고 하더라도 근신하듯 살아가는 게 마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돈 냄새를 풍기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추악한 인간 군상의 한 표본을 보는 듯한 그런 실망감을 국민에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. 방금 들어온 뉴스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50억 클럽 박영수 전격 구속 기소, 19억 원 수수 혐의, 실제 받은 돈은 19억인데요. 그 50억 클럽 이 정도가 아니라 200억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. 최측근이었던 양재식 변호사, 이 양재식이라는 사람은 특검 보호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박영수의 오른팔, 박영수 밑에 넘버 투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박영수가 주범 그리고 양재식은 놀병, 공범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속과 불구속이 나뉜 것 같습니다. 백영수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습니다. 박영수의 딸, 이 공범이라는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청탁금지법, 주택법 위반 이 혐의는 계속 수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사진 보시죠. 이 사람이 박영수입니다.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지난 8월 3일 날 찍힌 사진입니다. 기사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억 되살리면서 저하고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장동 50억 클럽 그중에 대표 선수 중에 한 사람이죠.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재판에 넘겨졌다. 올해 3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 만이다.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엄희준 부장검사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, 청탁금지법 위반, 수재, 뇌물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. 청탁금지법 위반, 딸하고 연관되어서 공범 혐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이 박영수가 최종 책임자이자 주범이라고 보고 그와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그러니까 주범과 종범이 둘 다 200억을 받으면 어떻게 나눠 먹을까? 이것을 뭐 주범이 한 150억쯤 갖고 종범이 한 50억쯤 갖게 그렇게 내부 약속을 했을까요? 7대3, 8대2, 9대1 어떻게 나누기로 약속을 했을까요? 참, 둘이 앉아있으면 기가 막힌 얘기를 둘이 주고받을 겁니다. 그 내용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범행이 이루어진 때는 2014년 11월, 2015년 4월. 그때
박영수가 우리은행의 최고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, 그리고 감사위원이기도 했습니다. 거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지요.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남욱시 등 민간 업자들의 콘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정도 큽니다. 200억 약속을 받고 8억 원을 받았다. 이제 내용인즉슨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콘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. 그러나 그 대신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,500억 여신의향서, 당신네들이 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우리은행이 1,500억 대출을 해주겠다. 그 뜻을 밝히는 것이 여신의향서인 거죠. 저 같은 사람은 제 주거래은행 신한은행인데요. 지난 한 40년 가까이 봉급받았던 그 은행입니다. 제가 신한은행에 가서 저한테 얼마나 꿔줄 수 있을까요? 여신의향서 물어보면은 글쎄요. 이거 한 1000분의 1이나 될라나 말라나. 뭐.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여신의향서 1,500억 이걸 받음에 따라서 성남의 이들은 자금 조달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 결국은 대장동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 다음 대목이 여러분 정말 린내가 풀풀 나는 겁니다. 참 기가 막힌 내용을 잠깐만 여러분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목시로부터 200억을 받기로 했는데 시가 불상의 땅,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시가는 나오겠지만 부동산 개발이 여기저기 막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건물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땅값이 뭐 서너 배씩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가 없는 땅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, 여기 두 채랍니다. 두 채. 박영수가 한 채, 딸이 한 채, 뭐 본인이 그렇게 다 가지려고 했는지 아니면 한 채는 자기가 갖고 한 채는 특검보한테 주고 그러려고 했는지.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박영수는 출마를 합니다. 그러면서 선거비 좀 다오 해서 현금 3억 원을 또 땡깁니다. 그래서 이제 여신의향서가 발급이 된 뒤에 현금으로 5억 원을 받고 또 50억 원을 약정을 받아. 아무튼 곳곳에서 돈을 흘리고 다닙니다. 김만배한테 5억 원 받은 뒤 이를 다시, 여러분 이 대목이 이제 참, 아, 보통 사람은 상상을 못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요. 김만배한테 5억 원을 받은 뒤에 이 5억 원을 다시 김만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합니다.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냅니다.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? 나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나도 투자했어. 그래서 나 지분을 확보했어. 여기 지분 확보.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8천억 수익이 나오면 그만큼 내 지분만큼 나한테 합법적으로 돈을 가지고 와. 이겁니다. 그리고 또 자기 진짜 자기
조상한테 물려받은 뭐 땅 팔고 뭐 팔고 해서 5억 원을 마련한 게 아니고 김만배한테 5억을 받은 다음에 이 5억을 다시 김만배한테 주는 겁니다. 내가 너한테 투자했어. 5억 투자 오케이? 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임기대여금 보장한 돈 11억. 임기대여금 빌려준다는 돈인데요. 갚았겠습니까? 말이 단기대여금이지 그냥 땡기는 거죠. 이제 이것은 그 종범 양재식 변호사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모습입니다. 그때 불구속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11억 수수와 관련해 딸 박 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. 돈을 준 김 씨와 직접 받은 박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. 딸을 이제 기소하는 것은 지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. 수사를 계속한다. 이제 이런 대목입니다. 별도 사건. 이 딸 박 씨가 주택법 위반 혐의도 수사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딸 박 씨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재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또 박영수는 가짜 수산업자. 참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검사, 대한민국 특검으로서 아주 뜨거운 사건입니다, 여러분. 아주 뜨거운 사건입니다.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 총 336만 원을 수수.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. 이게 무슨 짓이랍니까? 무슨 짓이랍니까? 무슨 짓이랍니까 이게?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박 전 특검은 이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출범 4년 7개월 만인 2021년 7월 불명예 사퇴했다.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은 자이면서 가장 추악한 헤렴치범으로 이제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게 생겼습니다. 네. 여러분 고맙습니다.